한 여자아이가 굉장히 음침해 보이는 곳에서 어떤 벽화를 발견합니다. 그 벽에는 죽은 자를 살리는 풀이라고, 하지만 대가가 있을 것이라고 적혀져 있었죠. 그리고 산속에서 발견된 많은 시체들. 이곳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킹덤 아신전 지금 시작합니다. 조선의 북녘 땅에는 압록강 너머로 뿔뿔이 흩어져 있었던 여진족들이 파조이라는 깃발 아래 결집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여진족들이 뭉치게 된다면 정말 무서운 존재가 되었기에 조선은 그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또 다른 여진족들을 이용하기 시작하죠. 그것이 바로 조선의 기와에서 살아오던 번호부락의 여진족이었습니다. 100년이 넘게 조선 땅에서 살아왔지만 그들은 조선인들에게 무시를 받는 위치에 있었죠. 더러운 손 치우거라. 그 중에 아신이라는 아이가 아버지가 가지 말라고 했던 폐사군에 갔다 오는 것을 들키게 되고 그로 인하여 아버지에게 혼나고 있었습니다. 폐사군 가지 말라고 몇 번을 그랬어. 그럼 어떡해요? 엄마 저렇게 죽게 놔둘 거예요? 아신은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어머니를 위해서 폐사군에 있다는 산삼을 찾기 위해서 갔던 것이었죠. 그리고 아신은 폐사군에서 보았던 것을 아버지에게 말해주기 시작합니다. 버려진 국시당에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풀을 보았다고. 하지만 아버지는 그런 사실을 당연히 믿지 않았고 다시는 폐사군에 가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민치록이라는 자가 번호부락을 찾아오게 됩니다. 아신의 아버지에게 폐사군에서 산삼을 탐하던 파저이 여진족 15명이 호랑이에게 몰살당했다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파조이 쪽에 가서 소문을 내라고 시킵니다. 호안의 파조이 여진족들이 모두 죽었다고 소문을 내거라. 사실 여진족 15명은 호랑이에게 몰살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진족이 산삼을 탐하는 것이 못마땅했던 조범일이 파조이를 전부 죽였던 것이었죠. 그 여진족 놈들은 감히 해원주씨 가문의 산삼을 탐하였다. 죽어야 마땅한 놈들이지. 그리고 그것을 눈치챈 민치록은 파조이의 보복이 두려워서 호랑이가 죽였다는 것으로 사건을 덮으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일을 빌미로 북쪽의 파조이마저 조선을 침공한다면 이 나라의 명운은 어찌 되겠는가? 이 일은 반드시 호안이어야만 하네. 아신의 아버지는 번호부락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강 건너 파조이 쪽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하죠. 파저 주시원 아이만 민이 와서 지친칠락. 진킨더러 홀로기 순치 시와암피. 아신은 어머니의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폐사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전에 봤던 국시당으로 향하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생사초의 사용법을 익히게 됩니다. 한편 민치록은 폐사군에 있는 호랑이를 파조이 쪽으로 몰아내려는 계획을 세우게 되고 바로 실행에 옮깁니다. 호랑이를 몰기 시작하는 몰입꾼들. 근데 이 호랑이는 일반적인 호랑이랑은 무언가 달랐습니다. 호랑이는 쇠붙이 소리를 싫어하여 몰입꾼들의 반대로 향하는데 이번엔 아닙니다. 몰입꾼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몰입꾼들을 급습하기 시작하고 하나둘씩 죽여버리기 시작하죠. 그 호랑이는 생사초의 영향을 받은 좀비 호랑이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동료의 복수를 하기 위해 호랑이를 잡으려고 파저위가 등장하게 되고 좀비 호랑이랑 영혼의 결투를 벌이게 됩니다. 민치록의 도움으로 호랑이를 잡는 데 성공하게 되고 파저위는 바로 호랑이의 배를 갈라서 동료들의 살과 뼈를 찾아보려고 하지만 나오는 것이라고는 검은 피밖에 없었죠. 조선 땅에서 우리 형제들이 죽었다. 피의 복수가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아신은 급하게 산에 내려오다가 민치록이 발견하지 못한 파저위의 시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생사초를 가지고 마을로 돌아오게 되는 아신. 근데 이상하게 마을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신의 아버지가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호랑이의 시신을 통해 밝혀지게 되면서 바로 번호부락을 습격한 것이었죠. 자신의 가족들이 전부 죽은 것을 본 아신은 오열하고 파조위에게 복수를 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신은 바로 민치록을 찾아갑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복수가 역부족이니까 대신 복수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무엇이건 하겠습니다. 복수를 해주십시오. 그런 아신을 걷어주기로 한 민치록.
하지만 여진족인 아신의 대우가 조선에서 좋을 리는 없었습니다. 돼지우리에서 생활을 하면서 아신은 자신만의 힘을 기르기 시작하죠. 낮에는 활을 연습하고 밤에는 강 건너 파저이를 염탐하면서 정보를 캐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아신은 멧돼지로 혼자 사냥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까지 갖추게 되었습니다. 한편 왜구와의 강화의 댐이 결렬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민치록은 아신에게 파주위의 동태를 더 상세히 알아낼 것을 명령합니다. 아신은 평소보다 더 깊숙이 파주위 본진에 침투를 하게 되고 그곳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는 바로 죽은 줄만 알았던 자신의 아버지였습니다. 같은 부족을 배신했다는 이유로 파주위에게 팔과 다리가 잘리고 강제로 사육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인간 돼지가 되었던 것이었죠. 그것을 알게 된 아신은 오열하고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아버지를 자신의 손으로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만 죽여줘, 아신아. 그렇게 슬픈 마음을 추스리고 돌아오는 길에 조범이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화살을 보고 옛 기억을 떠올리게 되죠. 폐사군에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본 파저 위의 시신에서 그의 화살이 꽂혀져 있었다는 사실을요.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낀 아신은 집무실에 들어가서 민치록의 일지를 보게 됩니다. 거기에는 충격적인 사실이 적혀져 있었죠. 성조야인 불악 하나를 희생시킴으로 일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피해 복수가 시작될 것이다. 멈추거라! 너희 형제들은 호환으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습격을 받은 것이다. 파저 위에 보복이 두려웠던 민치록은 번호불악에게 누명을 씌웠던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아신은 그날 바로 조선에게 복수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생사초의 사용법을 알고 있었던 아신은 죽인 조선인을 좀비로 만들어버리면서 마을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버리죠. 좀비에게 살아남은 조선인은 활로 직접 마무리까지 하면서 모든 조선인들을 치밀하게 다 죽여버립니다. 마지막 남은 조선인이 아신 쪽으로 올라오게 되는데 아신은 그것을 이용하여 피로 좀비를 유인하고 한 번에 모든 좀비들을 불태워버립니다. 그렇게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되고 아신은 옛 추억을 떠올리면서 번호불악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게 되죠. 아신은 죽은 번호불악의 사람들을 모두 좀비로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살아남은 조선인을 좀비에 먹이로 주는 정말 사이코패스 같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모든 일을 끝내고 조선 땅과 여진 땅에 살아있는 모든 걸 죽여버리면 나도 당신들 곁으로 갈 거야. 의주에서 사신단을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된 아신은 이승희 의원을 찾아가서 생사초의 사용법을 알려주게 됩니다. 죽은 뒤 전곡이 상하기 전 그 풀을 지지겨 침에 묻힌 뒤 인당혈에 1분의 깊이로 꽂으면 한 시즌 뒤에 죽은 시신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아신은 활을 들고 파저 위의 수장 아이다간을 찾아갑니다. 아니 근데 대놓고 활을 쏘는데 왜 안 피해? 아신은 활을 발사하면서 킹덤 아신전은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킹덤 아신전이었습니다.